복잡한 주제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과학과 신은 정말로 전쟁 중일까요? 이건 인류의 가장 오래된 논쟁거리 중 하나죠. 과학과 신앙, 이 둘은 정말 공존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옥스퍼드의 수학자 존 레녹스가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레녹스의 주장은요, 이 논쟁의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이건 애초에 과학 대 종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진짜 싸움은 바로 유신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세계관 사이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양쪽 진영에 모두 최고의 과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과학 대 신이라는 구도 자체가 어쩌면 하나의 신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출발해보죠. 레녹스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유대 기독교 세계관이 과학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과학을 가능하게 만든 일종의 운영체제였다는 거죠. 아니, 기독교가 과학을 만들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레녹스는 여기에 대한 근거로 과학혁명을 이끌었던 바로 그 거인들을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 이름들이죠.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모두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우주에 법칙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그 이유는 바로 우주를 만드신 입법자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과학이란 신의 창조물을 연구하는 아주 경건한 행위였던 셈이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갈릴레오는요? 맞습니다. 교회가 갈릴레오를 재판에 넘긴 이 사건, 이거야말로 과학과 종교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 아니었나요? 그런데 레녹스는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이건 교회 대 과학의 구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당시 과학계의 주류 이론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 과학과 새로운 증거를 들고 나온 갈릴레오의 과학이 충돌한 일종의 과학계 내부의 논쟁이었다는 거죠. 갈릴레오 역시 신앙인이었고요. 교회는 안타깝게도 낡은 과학이론의 편에 서는 실수를 저지른 거고요. 자, 이제 무대를 역사에서 생물학으로 한번 옮겨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과학적 도전, 바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레녹스는 아주 주요한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꼭 구분해야 한다는 건데요. 바로 소진화와 생명의 기원입니다. 갈라파고스 섬의 핀칫의 부리가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것 같은 소진화는 관찰된 사실이죠.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레녹스가 묻는 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애초에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냐는 거죠. 진화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녹스에게 이 생명의 기원 문제는 결국 정보의 기원 문제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그냥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에요. 물질이나 에너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비물질적인 무언가입니다. 바로 우리 생명의 설계도인 DNA에 담긴 유전 암호 같은 거죠. 이 암호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지시하고 통제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딜레마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DNA 정보를 읽고 복제하려면 세포라는 정교한 공장이 필요하죠. 근데 그 세포라는 공장을 만들려면 또 DNA라는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럼 대체 뭐가 먼저 있었냐는 거죠. 레녹스는 이 문제를 자연적인 과정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레녹스의 주장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물질로만 이루어진 우주가 아니라 정보 혹은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는 아주 대담한 주장으로 이어지죠. 그는 성경의 한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이 놀랍게도 21세기 현대 과학의 가장 위대한 두 가지 발견과 맞닿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이 우주가 수학이라는 굉장히 정교한 언어로 쓰여 있다는 사실. 아인슈타인조차도 이걸 두고 우주에 대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이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곳에서도 우리는 언어를 발견합니다. A, T, C, G라는 단 4개의 화학 문자로 쓰인 무려 34억 자에 달하는 생명의 코드, 바로 DNA죠.
자, 여기서 레녹스가 던지는 질문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우리가 읽는 책, 우리가 하는 말, 지금까지 인류의 경험상 이런 복잡하고 의미 있는 정보나 언어는 항상 어디서 왔죠? 바로 지성을 가진 존재, 즉 누군가의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정보체계라는 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신의 존재에 대한 수학적인 증명이냐?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수학자인 레녹스는 바로 이 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는 증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수학적 증명. 이건 뭐 절대적인 확실성이죠. 하지만 신의 존재 같은 현실 세계의 질문에 이런 수학적 증명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법정에서처럼 혹은 과학 실험실에서처럼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최선의 설명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요. 이건 흔히 비판받는 틈새의 신 논리랑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틈새의 신은 과학이 아직 설명 못하는 빈틈을 그냥 신으로 메워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레녹스의 주장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 것, 즉 DNA 안에 엄청난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에서 출발해서 그렇다면 이 정보는 어디서 왔을까 하고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추론해 나가는 방식인 거죠. 결국 레녹스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우주라는 거대한 책, 그리고 생명이라는 놀라운 책, 이 두 권의 책이 모두 정교한 언어로 쓰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이 책들에 지적인 저자가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지성 없는 우연의 결과라고 보는 것일까요? 판단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